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2명과 남편이랑 같이 사는 직장인이에요. 제가 이번에 사연을 올리게 된 건 다름이 아니라 제가 남들보다 왜소하고 연약해 보여서 생긴 에피소드들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서 여기에 올리게 되었어요. 우선 제가 얼마나 연약해 보이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초등학교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야겠네요. 전 어릴 때 흔히 미숙아라고 원래 뱃속에 있어야 하는 아기가 예정일보다 몇 달 전에 벌써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태어났거든요. 그래서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뒤로 또래 애들보다 비교해서 왜소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워낙 작아서 그때 키 순서로 책상 배정을 했는데 항상 맨 앞에 앉았어요. 덕분에 친구들한테 꼬마, 난쟁이라는 별명을 불리곤 했어요. 보통 그런 거에 많이들 화를 내고 하는데 저는 워낙 지지 않았고 오히려 애들한테 말로 이기는 경우가 있어서 함부로 무시받거나 그런 일이 없었어요.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에피소드가 있는지 기억을 하자면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라서 가고 있는데 친척분들이 집에 오신 적이 있었어요. 워낙 서로 많이 보고 그런 사이가 아니라서 저를 보더니 초등학교 2학년이냐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진짜 얼마나 작고 왜소한지 친척분들이 많이 헷갈릴까요? 뭐 초등학교 때는 문제 없었어요. 중학교에 올라가니 슬슬 제가 키 작다고 무시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일이 없는 게 제 언니가 동네에서 나름 성깔이 있는 사람이라서 처음엔 절 무시하는 애들이 나중에는 제 언니를 알고는 저한테 잘해주고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도 이어지면서 나름 편하게 학교 생활을 한 것 같네요. 단 고등학교 때 애들은 점점 크는데 저는 크긴 커도 그렇게 큰 차이가 있나 싶을 정도로 별로 크지 않아서 많이 고민을 했고 부모님도 어디 수술을 받아야 하나 싶을 정도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선생님들도 혹시 어디 병이 있나 할 정도로 제가 체격이 왜소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그랬는데 뭐 키라는 게 결국은 노력만으로는 힘든 것 같네요. 확실히 이게 유전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집안 사람들이 대체로 다 작거든요. 그래서일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다들 기가 세서 어디에 꿀리지는 않았고 그래서인지 저도 어디 가서 당당히 나서고 그런 성격을 가졌어요. 그리고 제 남편하고 만날 때도 제 왜소한 덩치 때문에 생긴 일들이 있었어요. 언제는 연애하던 때 저와 남편이 같이 놀이동산에 간 적이 있는데 왜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교복을 입고 가면 할인을 받는다고 해서 그걸 입고 가는 커플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전 교복을 입고 갔는데 남편은 전날에 교복을 입다가 맞지 않아서 그냥 평상복으로 입었어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놀이동산에서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많이 수근거리더라고요. 왜 고등학생이 어른하고 사귀는 원조교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걸로 오해를 한 건지 다들 원조교제 말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워낙 그런 거에 신경을 쓰지 않고 원래 그런 건데 하며 넘어가는데 남편은 많이 불편했고 그 뒤로 저보고 교복 입고 다니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언제는 저랑 같이 술집에 가서 술을 먹다가 주변에 한 아저씨가 저보고 어디서 학생이 술을 먹냐며 남편한테 이래도 되냐라고 뭐라 했다가 제가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니까 그제야 아 동안이구나 하며 넘어간 해프닝도 있었어요. 정말이지 그때 남편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가지 해프닝들이 있고 난 뒤에 결혼을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인사를 미리 드려서 이미 시부모님과 알고 있는 사이였지만 그래도 예의상 결혼한다고 인사를 해두는 게 낫다고 해서 시댁을 방문을 했어요. 근데 제가 거기 가는 걸 뭐랄까 솔직히 말해서 가기가 싫었어요. 시부모님이 괴롭혀서라면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저보고 아주 귀엽다며 잘 대우해 주시고 그러거든요. 시부모님은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가기 싫게 만든 원인은 따로 있는데 바로 새언니예요. 그때 연애할 때 처음으로 시부모님한테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시부모님이 절 본다고 저녁을 맛있게 차려주고 그랬는데 한 사람이 절 못마땅하게 보더라고요. 어머 이 꼬맹이가 바로 내 남동생과 사귀는 여자야? 참 작다. 이러다 임신해서 태어난 애들도 다 난쟁이 똥자루가 되겠어. 그게 저한테 보자마자 건넨 첫마디였고 저는 크게 당황을 했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어차피 키 작다고 뭐라 하는 걸로 우는 건 너무 옛날 일이고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시부모님과 남편은 대체 무슨 짓이냐며 왜 그렇게 사람에 대한 예의가 없냐며 버럭 소리를 지르며 난리가 났고 결국 남편은 미안하다며 절 데리고 밖에 나가서 저녁을 먹었어요. 나중에 시부모님도 미안하다며 그 당시 자취하던 저에게 사과의 표시로 반찬을 남편을 통해 전달해 주었거든요. 그 뒤로도 새언니는 저만 보면 아는 체도 안 하고 무시하고 그랬어요. 언제는 이런 적이 있었어요. 키 작은 주제에 명문대는 나오셨다고? 참 어이없네. 요즘 명문대는 키도 안 보나 봐. 이런 말을 하니까 저는 그러는 본인은 왜 전문대를 자퇴를 하셨냐며 맞장구를 쳤어요. 참고로 새언니는 전문대를 다니다가 자퇴를 했는데
이유는 뭐 참 한심스럽지만 그래도 말하자면 거기서 군기 잡으며 금품을 갈취하고 그러다가 후배들이 신고를 때리고 그래서 어찌어찌 합의를 해서 금품들을 돌려주고 그래서 고소를 면했지만 그 뒤로 학교에서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없고 혼자 지내게 되면서 결국엔 자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이지 저를 어찌나 무시하던지 남한테도 참 잘한 짓을 하는 새언니는 그 말 듣고 화를 내면서 제 멱살을 잡으며 이게 죽고 싶냐고 말하고 그랬어요.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남편이 이게 무슨 짓이냐 하며 뭐 그러냐고 그랬고 새언니는 조그만 게 객이잖아 라고 말하며 티격태격 싸우고 그랬어요. 이 외에도 더 있는데 한두 번이 아니라서 더는 설명을 못 드리겠네요.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시댁에 내려가서 인사드리는 게 싫었지만 다행히 새언니가 지방에 내려가고 있어서 무사히 청혼했다는 소식을 알리고 시부모님과 이야기하다가 떠날 수가 있었어요. 그 뒤로 혼수 준비니 뭐니로 결혼식을 준비했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서 남편하고 같이 살게 되었어요. 상견례 때는 언니가 뭐 일이 있다며 안 나와서 꼼을 듣는 일이 없어서 좋았지만 결혼하고 난 뒤에 추석과 설날에 만날 거라는 생각에 정말 싫었어요. 그렇게 결혼하고 난 뒤에 온 첫 추석에 시댁에 내려가게 되었어요. 시댁에 내려오자마자 음식 만들고 세팅들을 다 하고 그러는데 그때까지 새언니는 오지 않았어요. 뭐 어디 지방에서 일이 있다며 늦게 온다고 하는데 그동안은 어느 정도 잠시 마음이 놓였어요. 그렇게 추석 당일 밤에 그제야 새언니가 늦게 오게 되고 예정보다 늦게 온 새언니한테 많은 사람들한테 한 소리들을 했어요. 솔직히 4시간이나 늦는데 아무 말도 안 하면 문제잖아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났는지 저한테 다짜고짜 와서 너 같은 년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며 제 머리끄덩이를 잡으려고 하는데 사실 이건 제가 그때 시댁에 말한 적이 없던 건데 어릴 때 키가 작다고 어디 운동을 보내자는 부모님의 권유로 태권도를 배운 적이 있었어요. 뭐 어릴 때 누구나 다 태권도를 배우기는 하지만 저는 거기서 잘해서 중학교 때 태권도 선수로 해보라는 스카우트 제의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물론 체격이 낮아서 결국은 실패했지만요. 그 뒤로도 여러 운동들을 해서 남들한테 싸움은 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 언니처럼 저도 한 성과를 하는데 단지 새언니고 해서 예의를 갖춘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새언니가 저한테 뭘 하려고 할 때 뒤로 빠지면서 돌려차기로 턱 부분을 강타해서 때려버렸고 새언니는 그 상태로 바로 기절해버렸어요. 이 모든 광경을 본 시댁 식구들과 남편은 뭐냐며 깜짝 놀랐고 그렇게 추석은 새언니가 병원 응급실로 가면서 한바탕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 뒤로 제가 시댁에 가면 새언니는 보이지도 않았고 단지 뒤에서 절 험담하고 있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에 새언니가 찾아온 거예요. 그동안 잘 지냈지? 내가 염치도 없지만 그래도 너와 내 남동생 잘 지냈는지 궁금해서 왔어. 한동안 보이지 않던 새언니가 저한테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 듣고 뭔가가 있구나 하며 그냥 본론을 말하라고 하니까 사실은 내가 어디 주식을 남편 몰래 했는데 다 날려버려서 너한테 도움을 요청하려고 왔어. 저는 어차피 새언니도 일하는데 하루 한 끼 정도 먹으면서 하면 되지 않냐며 말하는데 글쎄 이 새언니가 참 그동안 모은 돈 1억을 주식에 몽땅 투자해서 다 날렸다고 하네요. 너도 알지만 1억 모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 나와 남편이 힘들게 모은 건데 그걸 한 번에 다 날리니까 너무 힘들다. 뭐 1억 다 달라는 소리 안 할게. 최소 몇 천만 빌리면 안 되니? 저는 그 말 듣고 어이가 없어서 이게 어디 시베리아 허스키 같은 소리냐고 소리를 지르며 그동안 저한테 잘해준 적 없고 작다고 무시만 했으면서 이제 와서 자기가 힘들다고 남한테 구걸이나 하는 게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냐고 말하고는 당장 나가라고 내쫓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 뒤로 남편한테도 말했는데 이미 남편은 새언니를 싫어한 지 오래라서 당연히 거절을 하게 되었어요. 그 뒤 일들을 뭐 다들 아시겠지만 1억을 몽땅 다 날리니까 새언니는 부부싸움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혼을 당하고는 새언니 남편한테 소송을 당하고 말았어요. 거기에 저 말고도 여기저기 돈을 빌려서 그 사람들로부터 추가로 소송을 당하니 진짜 어찌 인생을 저리 살지 참 가관이더라고요.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고 다니니 결국에는 벌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 정말 고소하네요. 이렇게 제 사연이 마무리가 되는데 여러분들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이 작다고 함부로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럼 전 여기까지 하고 그럼 모두들 코로나 조심하세요.